극한의 활용으로 갑시다. 극한의 응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증명 없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아 얘들아? 오히려 좋지. 얘들아 고일 수학은 다 증명했어요. 근데 미적분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되겠지 하셔야 돼요. 되겠지. 선대 수학자들을 믿고 나중에 꼭 대학교에 가시면 다 증명하는데요. 엡실론 델타라는 증명법이 있어요. 엡실론 델타. 듣자마자 다 대학생 싫어하는 그 용어거든요. 극한 증명할 때 다 이필론 델타라는 증명법으로 엡실론 델타라는 게 있어요. 엡실론과 델타. 자, 근데 증명 없습니다. 저희 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겁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정해지지 않은, 얘들아 미정의야.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숫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극한이라는 건 어떤 모르는 함수를 추정해낼 때, 알아내고 싶을 때 쓸 때 좀 결정되거든요. 결정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야. 만약에 x가 얘들아 어떤 수야? a로 다가가는데 함수를 몰라. 근데 gx, x의 규칙분에 어떤 x의 규칙이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고 치자. 일단 가정이 중요해요. 그냥 된다고 치자. 어떤 a로 다가간 수가 수렴한다고 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얘들아 둘 중에 하나 분모를 떼서 가져왔더니 분모가 무조건 0으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자, 남은 걸 계산했더니 수렴하고 있어. 근데 분모만 떼서 대입했더니 0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될까가 오늘의 주제예요. 극한이 존재하면서 분모분의 분단, 분모가 수렴할 때 0으로. 그럼 뭘까요? 반드시 분자도 수렴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몇으로서? 자, 이거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수렴한 게 있어. 분모가 확실히 0이야.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까워진다.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수렴 가능성이야. 존재한다는 게 만약에 존재하면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따라간다.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귀류법을 씁시다. 얘들아 수학이 좀 얍삽해요. 얍삽합니다. 귀류법 씁시다. 얘들아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귀류법이에요?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일단 0이라고 쳤잖아. 그럼 0분의. 그럼 분자가 0이 아닌 소리 한다는 건 어떤 상수란 소리인데 1, 2, 3, 4 어떤 수로 간다면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 무한대라고 했잖아. 근데 A라고 했잖아요. 이 귀류법이거든요. 적당히 수가 했었다면 애초에 분자가 그러면 어떤 1, 2, 3, 4라는 수로 가면 0분의 수면은 무한꼴로 적혀야 되는데 A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또는 0분의 블라블라인데 이게 뭐 상수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러면 이거 모르는 수면 이것도 뭐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 또는 뭐 무한대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0분의 블라블라가 어떤 수로 다가가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암시하는 게 뭐냐면 암시하는 거. 그나마 분자도 0이어야 돼요. 그나마 분자도 0꼴이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니까? 0분의 0꼴은 계산법을 이용하면 약분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명은 대학을 하니까 다 듭시다. 자, 분모분의 분자가 수렴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이미 똥을 싸고 있어. 똥 싸고 있는 거예요. 0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똥 싸야 돼. 0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0분의 0꼴이면. 오케이? 얘가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옆에 사러 가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귀류법이긴 한데 아니라고 치면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이게 0이 아니라고 치면 어떤 수라고 치면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하자? 그냥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랑 다음 게 중요해. 근데 다음 거야. 이번에는 수렴한다고 치자. 근데 분모 원자가 아니라 분자가 0일 때. 분자가 0일 때. 일단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 된다고 치자. 그럼 분모는 뭘까요? 분모의 상태.
분모의 상태는 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0일 것 같죠? 괜찮습니까? 0으로 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잘 들어야 돼. 상수일 수도 있어. 자, 들어봐. 우리 지금 이런 형태란 말이야. 자, 근데 분모랑 분자 중에 만약에 분자가 먼저 0으로 가고 있으면 먼저야. 그럼 얘는 꼴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 이게 네모야. 근데 수렴이 안 돼. 근데 이게 사실 사여도 문제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사여도 4분의 0이면 일정한 수분의 0이니까 전체적으로 0이죠. 그래서 0도 수렴하니까 0도 0이잖아요. 잘 존재하느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책에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가정이에요. 자, 분자가 0일 때는 그 결과값 나오는 수 있잖아. 이 나오는 수 L이 0도 아닐 때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분자가 0일 땐 분모가 확실히 0일 거야 라는 건 살짝 어긋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인 L이 절대로 0이 아니다 라는 보장까지 있다면 그때는 리미트 분모도 0이다 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존재성 정말 큰 차이예요. L이 0이 아니다. 즉 결과가 나온 게 빵이 아니라 어떤 수 하나의 수로 나오기만 한다면 0분의 0꼴이 맞는데 저게 빵이면은 분모가 0 아니거든. 4, 5, 6, 7 어떤 수면은 0이니까 설마긴 하잖아. 그래서 결과가 0이 아닐 때 0분의 0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거의 책의 주의사항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거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하자? 극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짝 0분의 0꼴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계속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성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야. 얘가 0이면 얘도 0입니다. 얘가 0이면 얘도 0입니다. 라는 게 느낌 같은 표현인데 이 경우는 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송연아 이해되니? 네. 그냥 결론은 뭐야? 그냥 0. 0분의 0꼴이겠지라는 의심을 하면서 문제해보세요. 0분의 0꼴이어야만 말이 된다는 거야.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0분의 0꼴로 풀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것도 있어. 리미트 x가 이번에 얘들아 a 말고 무한대로 다가갈 때 어떤 분모분의 분자가 있다고 치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얘들아 얘가 마찬가지로 전제가 뭐야? 근데 전제요. 가정해보자. 수렴한다고 치자. 그냥 무한대로 보내봤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수렴하고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반드시 뭘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수렴한다고 치고 얘들아 미안해요. 그리고 L이 0이 아니라고 칠게요. 수렴하지만 0이 아닌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뭐냐면 책에 소개된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라서 무한이 커지면 대부분 무한대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대분 무한대꼴은 수렴 가능성을 앞에서 뭐라고 배웠지? 앞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법. 대가리끼리 비우는 거죠. 다시 한번 대가리끼리 큰 수분의 큰 수로 푸는 거잖아. 그 뜻은 뭐야? 결국 수렴하려면 반드시 각각의 지수 차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성질이 그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차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수렴 가능성, 존재 가능성은 속도가 비슷해야 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면 얘도 x제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x의 제곱수로 써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만약에 gx가 4x 제곱 더하기 5x 빼기 치면
그럼에도 수렴하고 있다라는 문제 단어가 써 있다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자동으로 fx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수가 비슷하도록 ax 제곱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는 극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턱수 만들면서 왜 수렴하지? 근데 속도가 비슷하니까 앞에 놓인 지수가 비슷할 때 나누면 수렴하니까 이런 형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책의 설명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어림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겠지,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이겠지 하면서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질들을 일단 받아들이시면 된다. 오케이? 거기 책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차수가 똑같다. 문자의 차수, 지수. 이따 문제 풀 겁니다. 자, 마지막 부가 설명. 자, 극한의 응용은 아까 첫 번째 뭐였냐면 결정되지 않은 개수를 찾을 때 도움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극한의 크다 작다 대소관계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거야. 자, 얘들아 한글로 읽어볼게. 한글로. 자, 어떤 두 규칙이 있어. x가 들어있는 규칙과 g라는 규칙이 있어. 자, 근데 만약에 함수끼리 비교했는데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면 다시 한번 어딘가에서, 얘들아 어딘가라고 할게. 그냥 어딘가에서 왼편과 오른편 중에 오른편이 더 크다 인 상태라면 리미트를 장착시켜도, 다시 한번 리미트 a라는 동시에 같은 수로 보내면 상식적으로 뭐가 될까요? 오른쪽이 더 크면 가까운 수를 대입해도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라는 게 받아들이는 성질이에요. 크거나 같으면 여전히 크거나 같습니다. 뭐 해도 극한을 계산해 봐도 커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것도 증명을 이렇게 합시다. 자, 보자. 뭐 당연한 이야기야. 보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야. 그래,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얘가 지금 y 그래프. 그냥 어떤 수야. x마다 y가 나오고 있어. 괜찮니? y는 gx야. 근데 상식적인 거죠. 아니 극한 말고 그냥 함수끼리야. 모양과 모양을 봤을 때 더 큰 수는 파란색이 맞죠. 왜냐면 x마다 y가 파란색이 더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크면 어딘가라고 할게. 어딘가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을 보내면 따라가니까 큰 수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되거든요. 함수가 더 크면 극한을 보내서 눈으로 봤을 때 더 크겠죠. 직관적으로. 이렇습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다면이야. 같을 수도 있다면 오케이. 여기서 맞았어요? 자, 근데 봐봐. 그럼 이것도 보면은 대충이야. 내가 대략적으로 그림 보여줄게. 얘가 파랑이의 곡선을 gx라고 잡을게. 빨강이의 곡선을 fx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은 파란색이 높죠? 대부분이라고 표현할게. 아니 어딘가 x를 잡아도 x. 파랑이. y좌표가 더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을 때 여기 보여 여기서 만난다고 치면은 여기를 a로 잡으면 A로 다가갈 때는 극한의 세계는 똑같죠. 한 곳에 모이니까. 그래서 같을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극한도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받아들입시다. 근데 거기 책에 보시면은 이거 좀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써 있거든요. A의 근처에서. 다시 한번 A의 근처에서만 크면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된다. A의 근처에서만 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의 근처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따라잡혀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잡혀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막
막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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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항상 크진 않죠. 다시 한번 파란이 곡선을 내가 gx로 잡을게. gx 규칙. 빨강이라는 규칙을 fx로 잡으면 이 함수가 들쑥날쑥하잖아. 빨강이가 더 클 때도 있고, 파란이가 더 클 때도 있고, 빨강이가 더 클 때도 있고, 파란이가 더 클 때도 있잖아. 위로 가니까요.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잡고 싶은 그 A라는 곳에 근방에서 근처에서만 크면 가까워 보내면 그냥 크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거기 책에 써 있는 A의 열린 구간, A의 근처라는 표현이 나와요. A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서 크다면 극한도 커진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이런 느낌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글로, 한글로 적힌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프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프 설명? 크잖아. 그치? 크잖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고난도 문제까지 풀 거니까 이런 거 푸는 걸로 문제 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 내가 지금까지는 크거나 같으면 극한도 크거나 같을 거야 내 설명이었지.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진짜 책이 아니에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자, 얘들아, 가정과 결론이 있어. 다시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구조거든. 자, 근데 잘 봐봐. 잘 봐.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부등호에서 등호를 뗄게. 등호를 뗄게. 자, 그러면 극한도 뭐 해야 될 것 같니? 등호 떼야 될 것 같죠? 이 말 참일까요? 다시 한번. F랑 G 중에 G가 더 초과한다. 초과라고 부를게. 항상 높다면, 크다면 극한도 항상 크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 아닌 예시가 있어서 그래. 이게 아닌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미리 외우자. 함수가 크다면 극한의 결과는 안전장치를 줘야 돼요. 등호까지 줘야 됩니다. 이러면 참이에요. 등호가 없어도 극한은 등호 붙여줘야 됩니다. 안전장치라고 부를게요. 쌤, 이런 예시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쌤, 얘가 항상 큰데 극한이 크거나 같다라고요? 왜 등호 주셨습니까? 등호 없어도 되는데? 아, 있어야 된다고 진짜. 보자. 내가 fx 만들어 볼게. 너희가 아는 함수야? x분의 1로 잡을게요. gx는 x분의 10으로 잡을게. 자, 그러면 이걸 컴퓨터로 물어보시면 삐빅 삐빅 우리 유리함수였지 고1 때. 자,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근데 x분의 1은 분자가 좀 작은 편이니까 오케이. x분의 10도 분자가 양수니까 멀리 떨어지면서 그려져요. 그렇습니까? 항상 빨간 게 높죠. 왜냐면 분자가 10이면 10배니까 이거 10배면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자, 얘가 항상 크죠. 자, 근데 각각에다가 리미트 무한대를 붙여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항상 큰데 점프하면 극한으로 상상해보면 점프하면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지죠. 다시 원래는 큰데 원래요. 근데 극한으로 보내본 결과는 같아져요. 언젠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 같아져요. 무한으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다라고 보겠으니까 0으로 하고요. 얘도 딱 0이 가까워지는 거라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까지 포함시키는 리미트 기호로 본다면 등호까지 허용해줄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한에서의 말장난이니까 말장난 잘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쌤, 근데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예시 졸래 많아요. 이럴 수도 있지. 자, 오케이. 내가 예시 만들어 볼게, 예시. 자, 여기 2x 더하기 4로 만들어 볼게. 오케이? 얘 fx라고 할까?
gx는 미안해요. 여기 빼기 3 할게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요. x 뭘로 하지? 때려 갈게요. 5 정도 할게요. 자,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1차 함수고 1차 함수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리미트 x가 다가갔나? 아픈 모습 9로 보내볼게요. 9. 자, 9로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만약에 두 함수를 그려보시면 2x 빼기 4는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기울기 이자리인 직선이에요. 직선. 자,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5니까 y절편이 5. y절편 5에서 출발하는 기울기 일자리의 선이야. 슝. 자, 근데 빨강이랑 파랑이가 있어. 근데 한번 9의 근처를 보자. 9의 근처.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극한으로 보낸다는 건 가까워지는 거지 딱 9인 건 아니야. 9에 가까워지는 거지 딱 9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이거 한번 파랑이랑 빨강이의 대성이 보면은, 참고로 제가 미리 구해봤거든요. 이거 연립방식품 이거 같아지는 곳이 9예요. 오케이? 9대2 보시면 둘 다 4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9가 극점이에요. 근데 9에 구멍을 뚫으면 9의 근처까지, 9의 근처 왼쪽을 봤을 땐 일단 파란색 얘보다 같아질 일도 없고 무조건 얘가 더 큽니다. 다시 한번, 요 gx가 fx보다 9의 왼쪽에선 얘가 더 커요. 이게 벌어지는 방향을 부동으로 적은 거예요. 오케이? 이 점을 보지 마시고요. 근처를 보세요. 그 수의 근처. 근처에서는 계속 파랑이 이기고 있잖아. 근데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크더라도 같아지죠. 이해되니? 근처에서만 큰 거지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하자? 자, 극한의 비교는 함수끼리 크더라도 등호를 붙여놓자. 여기 등호라는 안전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다음 거를 위한 밑바탕이야. 잠깐만, 다음 아래 걸 위한 밑바탕인데, 얘들아, 이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줍시다. 자, 얘들아, 그 2번 박스에 소괄호 2번 보여? 소괄호 2번? 저거 중요합니다. 이름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극한 대상관계 1번은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함수가 크면 극한도 크다. A의 근처에서. 근데 얘들아, 함수가 2개 말고 3개일 때, 얘들아 3개일 때야. 그때는 뭐냐면 이거예요. FHG인가요? 뭐예요? 자, 보자. 자, 만약에, 얘들아, 만약이야. fx가 작거나 같다. hx라는 함수보다 작거나 같다. gx. 이렇게 부등호 3개짜리가 주어져 있어. 오케이? 자, 그때 얘들아, 이거 이름까지 붙일게. 이름 미리 알려줄게요. 자, 이름 보세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세 함수가 크기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때 세 함수가 크기가 커지는 방향이고 양 끝의 극한이요. 다시 한번, 양 끝. 가운데 말고 양 끝을 먼저 구해봤을 때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라는 함수의 극한이 우연히 같다면, 커지는 방향이지만 만약에 양쪽의 극한이 똑같은 수로 수렴한다면, 이 가정이 있다면, 자, 반드시 가운데야. 지금 가운데 hx지? hx도 다 같아야 됩니다. 언제? 양 끝에 놓인 극한이 똑같은 수로 나오는 상태면 가운데도 그 수들로 따라가야 돼요.
샌드위치 정리의 의미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샌드위치 아시죠? 윗빵과 아랫빵 있어요. 이거를 그 프레셔 막 누르면 눌러보세요. 짓누르면 거의 하나의 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연상의 이름이거든요. 자, 크긴 큰데 끝과 끝에 극한이 똑같아. 그래서 끝과 끝에 극한값이 똑같은 수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고 똑같은 수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자. 자, 지금 함수에 서열이 주어져 있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중간에 들어가는 부등. 자, 근데 지금 만약에 fx랑 gx가 하나의 점에서 극한을 보내봤을 때 같은 수가 나온다는 건 어디겠어요, 얘들아? 아니, a를 여기라고 잡으면 서로 다르죠. 얘가 가까워지고 얘가 가까워지니까 같다라는 말에 어긋나요. 자, 근데 함수가 같아지는, 그 극한값이 똑같아지는 곳은 결국 어디냐면 네. 함수가 만나는 여리, 교점 자리에서 그나마 같아질 가능성이 있죠. 차이가 있는데 여기 한 점, 즉 만나는 점에서는 fx, 위의 함수의 극한이나 아래 함수 극한이나 똑같은 값으로 모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양 끝의 극한이 같다는 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가운데도 똑같겠죠. 힘들다. 여러분들이 극한을 납득시키는 게 힘들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쉽거든요. 자, 보세요. 자, 아니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뚫을 겁니까 설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 F보다 크고 G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HX라는 규칙성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규칙이라면 촘촘하게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므로 결국 극한이 같은 곳에선 가운데도 똑같아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부를게요. 셋 다 같아야 된다고. 가장 큰 함수의 극한값, 가장 작은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수를 뱉어내고 있으면, 같은 수를 뱉어내는 극한이면 가운데도 같은 수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악착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를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쌤, 근데 이거 언제 씁니까? 근데 이거 언제 쓸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는 건 언제냐 이거예요. 가운데는 전혀 함수식을 몰라. 얘는 몰라. 하지만 양 끝의 함수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함수식 주어져 있으면 일단 가운데를 구하지 말고 뭐 하자? 양 끝을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양 끝을 먼저 조사했을 때 떼어내서 가져오고, 얘를 떼어내서 가져온 다음에 극한을 붙이면 리미트 몇 됐을 때 똑같은 수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같은 수가 나왔다면 보장이 된다. 얘도 그 계산된 수랑 똑같다라고 간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푸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고, 뭐 할 때 쓴다고? 가운데는 모르지만 양끝이 알 때. 양끝. 좌변과 우변을 알면은 걔들은 계산이 쉽거든. 오케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풀 때 쓰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해볼게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감이 오겠죠. 여기는 한 문제도 어려우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대표 문제부터 같이 보자, 얘들아. 얘들아, 필수 문제 13번이야. 얘들아,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으시오야. 자, 질문이 뭐라고? 다음 등호야. 얘들아, 등식이 먼저다. 등식이 먼저. 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간다. 근데 얘들아, 이 함수식을 보세요. 분모분의 분자비례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빼기 b는 같아진다? 오른쪽에 놓인 수만큼. 얘들아, 그럼 4분의 1이면 숫자인 거죠. 0.25.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되도록 만들어지는 a, b를 찾으시면,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미정계수 구하라.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잘 수렴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떤 극한이 수렴하고 있죠.
4분의 1로. 그러면 수렴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암시할까를 떠올려야 돼요. 암시. 바로 극한의 골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렴하고 있다? 골 체크. 수렴하고 있다? 골 체크야. 이거 골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골 체크해보자고 얘들아. 수렴하고 있으면 골을 체크해보자고. 어떻게 돼요? 분모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직하게 1로 보내봐.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해야 될까요? 손으로 0이겠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확실하죠. 분자는 불확실한데 분모는 1로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뭐일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오케이?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하니까. 자, 근데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자도 대입해 보자. 그럼 분자 대입은 어떻게 되자? 분모가 0이니까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뭐야? 0이겠지. 즉 분자도 한번 얘들아 x는 1 대입해봐. 뭐 어떻게 돼?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가 분자인데 0으로 측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 왔어? 그러면 0꼴이다를 확인하고 이거 정리만 해보자. 얘들아 식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돼? 이항해봐. 등호 주고 이항해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a 플러스 1은 b가 된다. 오케이? 따라오고 있니? 자, 그러면 분자가 0이라는 사실 덕분에 0이 된다는 사실 덕분에 이항하면 새로운 문자가 나와. 자, 그러면 b는 루트 a 플러스 1로 문자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가만히 있고요. 분자를 수정해보자. 분자를 뭐? 바꿔치기보자. 둘 중에 하나 a랑 b 중에 지금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게 b죠. b는 루트 뭐식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b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0분의 0꼴인 걸 확정 지었으니까 0분의 0꼴은 0인자를 찾아서 지워야 계산값이 나와요. 자,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뭐 할 거야? 다음 단계 0분의 0꼴이니까 0인자를 찾아내야 되니까 유리화 시켜보자. 자, 유리화 시켜볼까요? 얘들아 지금 분모는 가만히. 자, 분자 루트 a 플러스 x 루트 a 플러스 1 0인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유리화 시켜볼게요. 누가 루트야? 분자가 루트야. 그럼 분자의 켤레를 곱하자. 루트의 켤레. 아, 힘드네. 얘들아 힘내. 여기서 무너지면 너희 선배들한테 치는 거야. 선배들은 거야. 그냥 다 알면서 있겠니? 근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진짜. 자, 0분의 0꼴이겠지가 첫 번째 추측이고 대입해 보니까 0이야. 근데 0이라는 사실 덕분에 이항하면 새로운 문자의 관계가 나와. 그럼 걔를 다시 역대입하면 거꾸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0분의 0꼴이 계산을 끝까지 크게 내면 유리화하거나 인수분해가 필요하니까 갑자기 유리화 시키는 거라고. 0분의 0꼴이면 0인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분자의 켤레를 곱하면 지금 분자의 켤레는 가운데 숫자 더 바꾸면 요만큼을 필요하죠. 계산을 계속 해야 돼. 자, 그러면 식을 바꿔서 풀면은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분모 분자. 자, 분모는 전개하는 거 아니야. 멍청이야 그거는. 루트 이 루트야. 자, 분자가 전개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켤레를 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fx 빼기 a 플러스 b.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 a가 순간적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분자를 정리하면 x-만 남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데? 0인자 발생했지? 0인자 발생했으니까 약분시키면 해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약분시키고 나서 이제 x에 1을 대입하면 얘들 참고로 약분했으면 1이 된 거야. 1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수만 적으면 1 곱하기 요건 x에 1 대입하면은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2야. 분자는 1이죠. 리미트 x가 1로 간다야. 근데 x에 1을 대입했죠. 1을 넣었을 때 이건 이제 상수분의 상수꼴이죠. 따라서 상수니까 분모끼리 정리하면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이네. 그렇지? 근데 그 얻어진 결과가 뭐라고?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얘가 출제자가 줬던 그 숫자 4분의 1과 포개어줘야 됩니다. 같은 의미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분자끼리 같으니까 분모끼리 같으면 돼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3이면 되겠죠? 정답은 A는 3입니다. A를 구했으면 B까지. B는 어떻게 구해? 커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A, B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보시면 3 플러스 1의 루트 B는 2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한 문제인데 문자가 들어있어? 그럼 문자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문자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0분의 0꼴인 걸 확인해서 A, B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해결을 유리화라든지 인수분해라든지 해서 영인자 제거시켜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얘들아 다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극한을 했더니 한글로 읽어볼게. 극한을 했더니 3분의 1이 나온다. 그럼 계산 결과가 주어진 거죠. 그럼 뭐 할 거냐면 어땠길래 얘가 나왔을까라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바로 꼴 체크입니다. 자 꼴 체크 한번 해볼래? 이거 나오긴 나왔는데 애초에 극한을 봤을 때 대입해보면 분자가 확실하다. 다시 한번 지금은 분자가 먼저 확실하지. 몇이야? 0이 발생했죠. 다시 한번 분자에 0이 발생한 거 보여?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동으로 분모도 0이어야 돼. 자 그러면 분모도 0이라는 건 살짝 대입해보면 2를 넣어보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도 빵이라는 식이 도출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힘들어? 자 근데 우리는 그 문자의 사실을 냅두지 말고 한 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의 문자. A를 죽이기 쉽니? B를 죽이기 쉽니? 잠깐만 A를 지우기 쉽니? B를 지우기 쉬워? 대입법 할 때 B가 1B니까 B가 쉽죠? 그럼 B만 남기자. 그럼 B는 마이너스 2A 빙사로 대신할 수 있네.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 사실을 이용해야 돼. 이 사실.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져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분의 분자야. x제곱 더하기 ax b는 바뀌었어. 요만큼으로. 자 그리고 또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니? 자 바꾸고 나서 계속 의심을 해야 돼. 0분의 0꼴 탈출해야 돼. 0분의 0꼴 탈출 어떻게 하지? 0인자 발생시켜야 돼. 0인자 발생시키자. 얘 0인자죠. 얘는 대놓고 0인자예요. 2니까요. 0 나오죠. 얘는 0인자가 안 보이죠. 그쵸? 0인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수분해 도전해보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니? 다시 한번 B를 바꾸고 나서 요거 인수분해 되니? 강제로 됩니다. 강제로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 몸통, 꼬리야. 얘들아 머리, 몸통, 꼬리. 골때리네. XX 뒤에 거는요. 곱하기로 표현하세요. 할 수 있는 건 뭐 마이너스 2로 묶어보시면 뭐 인수분해하는 거야. A 플러스 2가 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해보시면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부르지? 대각선 공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과정에서 대각선 공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저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배열된 수의 가로 방향.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2와 자 이거는 플러스 한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분의 x 빼기 2. 그 다음 뭐 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면서 명인자 발생했죠. 오케이? 명인자 뭐 하면 돼? 이제 지워. 꺼져. 그리고 대입해. 리미트 그곳에 2로 하고 있잖아. 그럼 2를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a 플러스 2. a 플러스 3대 1죠. 이렇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돼? 문제 썼던 그 수. 극한값. 3분의 1과 같아야 된다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메인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b는요? a가 결정이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던 설정이 있었어요. 보시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패턴이야. 0분의 0꼴일 것 같은 형태면 대입하세요. 대입하고 나서 문자를 정리정돈하는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항한 후에 다시 대입한다. 이항한 후에 다시 대입해. 그리고 식을 인수분해나 유리화하면은 0분의 0꼴의 풀이법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지키면 극한값이 몇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각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론만 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손맛으로 A, B를 찾아야 돼요. A, B가 몇이었길래 수렴했을까? 수렴 조건이 강력합니다. 나오니까 A가 나와요. 끝이었어. 대입해야 되는 걸 이제 질문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머릿속에 다 작자시켜야 돼요. 이론. 확실한 근거들만 이용해서 수렴하고 있네? 수렴하고 있네. 이런 말 자체가 무엇을 준 거라고? 형태를 준 겁니다. 네, 틀린 것 같아요. 왜 A, B가 둘 다 0,0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거는 지금 꼴 형태를 확 나눈 겁니다. 자, 같이 봅시다. 1, 2번 둘 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문제. 리미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어떤 생각이니? 형태 확인. 그쵸? 수렴하고 있네? B로서. B로서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 뜻은 꼴이 이쁜지 확인. 이 0이죠? 분자도 여기 있어. 따라서 분자를 확인하면 대입해보면 4적, 왜냐면 이거 x 이 넣어보세요.
A제곱 4 빼기 A가 분자만큼인데 반드시 0이다 하면 돼. 분자만큼이 0이다. 만큼이 0. 그럼 A가 4 나온 거, 이건 뭐 얘기 때 푸는 거잖아. 그럼 A는 4 나옵니까? 그러면 얻어낸 정보를 냅두지 마. 되돌아가세요. 방금 나온 정보를 되돌아가면 분자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C를 바꾸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갑자기 4로 바뀌죠. A가 4라는 단서 덕분에 얻어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다시 바라보는 거야. 뭐가 됐니? 진짜 0분의 9 맞죠? 맞아. 진짜 0분의 9 맞죠? 진짜로 0이네? 0분의 9. 그 다음은 감탄만 하지 마시고 0분의 9 맞으면 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인수분해볼까라는 도전. 인수분해봤니? 분자 인수분해 됩니까? 합차 공식으로 쪼개져요. X플 B, X마이, 분자는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리미트 X가 2로 간다고. 0인자를 발생 찾아주세요. X-2 약분되죠? 그럼 여기만 대입하면 될까요? 따라서 2 더하기 2로 끝나니까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걔를 뭐라고 주장하면 돼? 그 나온 수가 B가 된다 하시면 돼요. 얻어진 결과 B.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구별해야 돼. 원인의 결과. 얘가 된 결과인 거. 원인은 A였던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2번은요. 꼴 체크. 수렴하고 있네? 멍 때리면 안 돼. 수렴하고 있다는 끝이 아니야. 몇이었을까를 궁금해야 돼. 몇이었을까? 분자 0꼴이죠. 분자가 먼저 0이죠. 마산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럼 분모도 0이겠지 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분모도 0이겠지인데 계산해봐야지. 그럼 x에다가 마삼을 순간적으로 대입해보자. 순간적으로. 그러면 루트 마리 플러스 a 빼기 1이 0 되게 해야 돼. 분모를 떼서 가져온 거야. 이 식을 정리해봐. 이 몇이야? 그냥 이게 되는 수요. 넘기면 루트 마리 플러스 a가 1이 되는 수고 양변을 제곱하면 동시에 제곱하면 마리 플러스 a가 1이 되니까 이항하면 a는 7이라는 부분적인 단서가 나와. 단서 하나 7. 그 다음에 멈추면 안 돼.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 그럼 A 자리에 7을 넣어보자. 자 7이야. 너 이제부터 7. 그리고 또 보는 거야. 0분의 0을 맞네. 근데 막을 또 넣어봤을 때 0분의 0이죠. 그치? 그럼 0분의 0꼴을 탈출하려면 유리화 또는 인수분해. 근데 지금은 유리화가 맞아. 그치? 따라서 A는 결정했고 그 다음 뭐야? 이 식을 더듬어 보자. 유리화. 분모가 뭐 생겼네? 분모를 유리화할까요? 그러면 가운데 숫자 부호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걸 곱하고 곱해보자. 뭐 어떻게 돼? 자, 루트 2x 플러스 7 플러스 1이 필요해. 루트 2x 플러스 7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럼 동시에 곱하면 분모 먼저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6. 분자는 냅두세요. 냅둬요. x 플러스 3의 루트. 이렇게 그냥 유리화한 거예요. 강제.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돼. x가 마삼으로 간다. 자, 근데 이거 잘 보니까 0인자 있죠? 2로 묶으면 되니까. 이거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은 2로 묶으면 인수분해. x 플러스 3으로 들어가고 0인자 지우면 분모는 2로 일정하면서 분자는 여기다가 이제 마삼 대입해 보시면 돼요. 마삼의 2배치 올린 거. 1이죠. 루트 1이죠.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걔가 B가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B. A는 7, B는 1이 나오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되셨습니까? 느낌 알겠어? 0분의 0꼴이 자주 나올 거예요. 자주. 쉬는 시간 가지고 뭐 한다 그런 걸로.